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길 40일. 게임에서 지는 것을 즐기십시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기죽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꼭 이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은 좋은 것일까요? 모두 다 서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무척이나 살벌해졌습니다. 아무도 양보하거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싸움과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치인들도 서로 싸우고 신앙인들도 서로 싸우며 경제인들도 학생들도 어디서든지 서로 이를 악물고 싸웁니다. TV 드라마에서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경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싸워야만 사랑도 얻을 수 있는 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낙오자가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타락하는 사람도 있으며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기는 해도 일생을 패배의식으로 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모든 경쟁은 아름답고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필연적이고 마땅한 것일까요? 챔피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스타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 놀 때 놀고 남 잘 때 자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살벌한 게임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으면 어떨까요?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1등만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등도 필요하지만 2등도 필요하고 또한 꼴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받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또한 박수를 치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박수를 받는 사람은 승리자이고 성공자이며 박수를 치는 사람은 패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은 박수를 받는 사람의 기쁨을 축하하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받기를 원하지만 어떤 면에서 즐거이 박수를 치는 사람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1등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그에게는 1등의 자리를 양보하고 그를 돕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갈렙도 1등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조용히 숨어서 여호수아를 보필했습니다. 오늘날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이들은 많아도 갈렙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훌륭하게 자기 몫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1등이 되는 것, 앞에 서는 것,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질과 사명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개성과 재주와 성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월한 사람, 열등한 사람의 구별은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고유한 재능과 사명을 받은 1등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1등입니다. 게임에서 승리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에서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쁨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아니, 일부러 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게임의 승패를 주님께 맡기고 자연스러움 속에서 노력하며 승패를 초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어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제와 즐거움을 위한 게임이었습니다. 교회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게임을 가르치고 서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게임은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에서 지자 울고 불며 고집을 부리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승부욕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즐거운 게임의 자리는 엉망이 되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기는 것에 집착하고 승리에 집착한 아이 때문에 모두의 기분이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이기는 것은 즐거워했지만 게임 자체는 즐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모습에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긴장하고 경쟁하며 삶의 작은 순간들을, 삶의 재미들을 놓치고 있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말입니다. 나는 바둑을 잘 둡니다. 최근에는 거의 둘 시간이 없지만 몇 년 전에는 가끔 기원에 가곤 했습니다. 나는 아마추어로서는 정상급이기 때문에 기원에서 나를 대적할 만한 상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점을 놓은 젖바둑을 둡니다. 나는 바둑을 두면서 일부러 지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나의 관심은 승리보다는 인간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당히 바둑을 두다가 슬며시 져주곤 합니다. 그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공격을 하면서 급소를 두고 상대의 고뇌 어린 모습을 보고 있다가 다시 함정과 공경 속에서 그를 풀어주고 상대방의 환희에 찬 표정을 보며 즐거움을 누리곤 했습니다. 나는 인생도 이와 같이 승패를 초월하여 바둑 두듯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게임의 승부에서 벗어나 게임 자체를 즐기며 상대방의 승리와 기쁨도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돈이 궁해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전문가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나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러 온 그 전문가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신뢰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가격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신뢰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그를 배려해 주려고 하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상당히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은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흥정에 능했고 바가지를 씌우는 데도 능했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장사꾼에게 배려를 해주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말하며 아주 난처해하더니 내가 예상하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전투 상대가 아닌 나의 형제로 여기며 그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며 그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겼던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더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대화를 나누며 교제했던 시간은 서로에게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며 노력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고 제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오히려 지는 것보다도 결과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든 지든 그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항상 피곤이 있습니다. 시합의 과정에도 시합이 끝난 후에도 거기에는 항상 피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이 아닌 적이 아닌 내 친구로 생각한다면 그 과정도 결과도 아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도 없이 사랑하는 이들도 없이 모든 이들과 경쟁하고 그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생각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우리의 경쟁자나 대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 주십시오. 게임에서 이기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게임에서 일부러 지고 상대를 섬기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 살며 소박하지만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